2호선 타고 오는데 안 그래도 사진 찍었어. 얘 있더라고. 이번 주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본 건데요. 지하철에서 주한미군 주택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소파 협정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확실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 하면서 광고가 버젓이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안 그래도 왜 우리 둘이 카톡 주고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2호선 타고 오는데 안 그래도 사진 찍었어. 얘 있더라고. 지금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주한민국 주택가에서 선불로 받는 렌탈료 약 4,700에서 5,200만 원. 실투자금은 40%다. 아, 그래서 좋다. 소파 협정으로 43년간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공실 걱정이 없고 관리 걱정도 없고 시행 시공 뭐 어쩌고 저쩌고 렌탈 관리 주택 관리 한꺼번에 다 된다. 뭐 이렇게 사실은 나와 있어요.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저거 들어오지는 않겠죠. 컴플레인 들어오긴 안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우리 이제 단톡방에 우리 그 수강생이 한 명이 또 이렇게 왔던데요. 그거는 이제 이미 했던 풀빌라 관련해서 확정 수익률 뭐 11.75% 뭐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게 여기는 그래도 뭐 확정 수익률 이런 건 없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면 이건 것 같아요. 소파 협정 이렇게 이제 미군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협정. 근데 이제 43년간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평택에 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거든요. 지금 동두천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이제 전부 다 지금 평택으로 평성 그쪽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네. 가면 그 앞에 이제 상당히 동네가 막 이렇게 어떻게 역동적 있게 막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그리고 또 평택 브레인시티부터 시작해서 평택강하고 뭐 이쪽으로 개발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땅 관련해 갖고 엄청나게 또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그래. 기업부동산 땅이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분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뭐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고 막 이런 나오는데 다들 그런데 이것도 약간 틀리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속인다라는 거지. 우리가 분양형 호텔 할 때도 그 확정 수익률에 믿을 게 못 되고 각서를 쓰고 막 이렇게 지랄을 떨어도 아무 의미 없다. 그쪽에서 배째라 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그런 게 뭐냐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군이 예를 들어서 43년 동안 만약에 여기에서 집을 지어준 게 처음에는 그렇다 칩시다. 그 사람이 43년간 정말 장기적으로 임대를 할 거냐. 주한미군 주택가에서 네. 한 집에다가 집이 가장 안 좋은 게 감가상각이거든요. 감가상각인데 그 감가상각을 어떻게 상각되는 것보다도 임대료가 훨씬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가서 부동산 몇 군데만 딱 들러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A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급이었던 장교들이 살고 있는 렌탈을 해서 살고 있던 집들이 낡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낡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병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렌탈료가 깎이겠죠. 당연히 깎이지.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이게 필터링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향 여과 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좋은 아파트, 좋은 곳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던 얘기지. 또 그 사람 역시도 다른 쪽으로 좋은 집이 생기면 좋은 집으로 갈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광고하는 게 A단지라고 해봅시다. 그럼 시간이 흘러서 A단지가 낡아지고 B단지 더 좋은 게 들었을 거다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겠죠. 그럼 A단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감가상각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게 43년이라는 얘기가 무작정 계속 그렇게 43년 동안 만약에 처음에 얼마를 갖다가 43년 동안 풀로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 임대기간이 그렇게 길게 한다라면 사실은 땡큐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에 대한 또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더라.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단순하게 그냥 야 이거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민을 하시라. 항상 고민을 좀 하시라. 고민을 우리 고민을 하자고. 이 방송 자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뭔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어떤 물건을 골라보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와 능력을 키워보자. 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하철에서 보니까 분양 완료 쭉쭉쭉 있고 분양 중 이렇게 이제. 예. 다 그렇겠죠. 네 오늘 여기 와서 이거 사야 돼. 사면 안 사면 네 후회할 거야. 씨발 사면 진짜 후회하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뭐 살 수도 있어요. 뭐 이미 또 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 그 PD님한테도 이야기했잖아. 이거 제발 외주지 말고 본인이 들으라고. 진짜라니까. 이거 들어야 된다니까. 제가 이거는 저녁 때 짜장면 시켜 먹다가 눈에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이거 많아. 잘라왔어요. 이거 많아. 이게 이거 많다니까. 뭐냐면요, 뭐 판교 어디에 지주 직접 매매 시세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어디 테크노밸리 뭐 어디에 가깝다. 규제 완화 및 뭐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뭐 사진도 있어. 사진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그린벨트가 해지되면 뭐 고급 주택 건축 가능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야. 이거 뭐냐면 그린벨트가 해제인데 씨. 이것도 글자 틀리는 해제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고급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국책사업 그리고 이제 해당 지자체장의 어떤 그 지역 현안 사업. 그런데 이건 모든 것이 국책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때 행복주택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됐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 반대로 지금 그린벨트 안 푼대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풀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도시공학적으로 사실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린벨트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이 정상적이고 원래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사실은 이렇게 잘 못 주신 분들이 이제 짬뽕해서 쓰는데 어찌됐든 이제 많이 쓰는 말로 그냥 통용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는 그렇게 공공국책사업이라든지 공공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고요. 이제 예외적인 조항으로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거 뭐냐면 그린벨트를 이제 지정을 할 때에 어떤 큰 땅을 갖다가 이제 한 필지에 뭐 절반을 이렇게 쭉 간다던가 그러니까 한 필지인데 절반은 그린벨트로 들어가 있고 절반은 그린벨트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땅들 일부분 그것도 면적이 작았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경우 말고는 그린벨트 자체가 풀려서 되는 경우는 100% 뻥입니다. 100% 뻥. 간혹 가다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규모 개발을 하기로 해서 강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개발 계획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개발 계획이 취소되니까 이제 그 안에 계시는 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아니 무슨 사탕을 입에 딱 넣어줬다가 사탕 딱 빼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일부 이제 지역 현황 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풀어준 경우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100이면 100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한 뭐 1, 2%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현황 사업에서 짜투리 땅으로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개발 계획을 했는데 그 뭐 짜투리 땅이 남는다든지 이러면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풀리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이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미 개발 제한 구역이 훼손이 돼서 더 이상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진짜 환경평가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있잖아요. 억지로 진짜 이거는 의미 없다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의미 없다 하는 곳이나 되는 것이지 여기 멀쩡한데 이게 개발 제한 구역 풀겠다 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100이면 100 상식적이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상식적으로 투자할 것도 되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뭔가 도박처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100% 잘못됐다. 그린벨트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땅을 파는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특히 뭐 하남 이쪽으로는 뭐 말도 못하죠. 답 안 나옵니다. 절대. 판교를 운운하면서 판교 근처도 이제 고유의 이제 하남이잖아요. 하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죠. 그렇게 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틈새를 파고들고 나쁜 아저씨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데 넘어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현혹당할 수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라. 이 광고 내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을 텐데 비용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언론에서 걸러주는 게 사실은 맞는데 언론도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신문 기사도 그죠? 광고는 이렇게 내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면 하겠죠. 참 놀랐습니다. 진짜 그 지하철에 그렇게 광고를 붙여놓고. 야, 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하철에 오만 광고가 다 붙어 있어요. 아까 전에 소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역주택점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붙어 있고. 그러니까 온 주변이 그냥 하이에나인 거야. 사기꾼 천지. 사기꾼 천지인 거야. 사기꾼 천지. 왜냐면 그런데 도장을 찍잖아요.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이 돈을 강탈해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해제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if 만약에 혹시 당연히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아주 자기 재산을 그냥 막 날린다. 막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